지난 챕터 하나의 10년간의 시장이 이제 끝을 내리고 개인과 투기 혹은 어떤 컨셉의 등장, 스토리로만 완성되던 시장은 끝이 나고 있고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 메서드 옵션 혹은 대중화라는 측면에서의 시장은 이제 열리고 있고 그 초입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제 아예 큰 이막이 시작이 된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토큰화를 한다라고 하면,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내고 기관들이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테크에서는 미들웨어라고 얘기하는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형태의 기술들, 기존에 우리가 쓰던 인터넷에서 새로운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을 바로 쓰기가 어려운데 그 사이에 접점이 되고 교량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쉬운 연결 서비스들이 무엇인가 라는 측면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너무 이렇게 분분하게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상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4년 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가 4년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반감기가 그러면 반감기 때마다 이제 반씩 채굴량이 줄어드는 이제 그 여파로 인해서 4년 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은 반감기 때 줄어드는 영향,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공급량의 감소 혹은 채굴자들의 수익성보다도 ETF 하나에서 하루에 들어오고 나가는 순유입, 순매수세에 대한 영향이 몇 배에서 몇십 배 이상을 이미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즉 반감기로 흔히 그 대두되는 4년 사이클의 그 핵심적 요소보다 훨씬 더 이제 큰, 그걸 휩쓸어 버릴 만한 큰 유동성 풀이 기관들의 비트코인 ETF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4년 사이클을 반감기 기준으로 해서 그냥 4년 사이클이 유효하다라고 보는 건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이제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4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감기 4년 사이클보다는 흔히 보통 이제 경제적 순환 사이클 측면에서 어떤 형태의 이제 보유 트렌드가 이어진다, 어떤 가격에 사서 어떻게 판다라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반감기 4년 사이클은 이제 사실상 거의 무효화됐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 다만 경제 순환 사이클 측면에서 4년에 가까운 정도의 트렌드들은 이제 온체인에서 이제 가끔 신호로 잡히는 경우들이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과 조정 가능 구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온체인 분석 쪽에서는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 게 그 50K대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그 정도까지 내려가야 바닥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그건 역시 과거의 어떤 차트 분석을 기반으로 한 거다 보니까 미래 예측에 있어서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는 맞겠지만 아직 그 부분도 확실치는 않은 게 요즘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미 생길 수 있는 악재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이제 과매수세도 어느 정도 지나갔고 이미 데이터로 보더라도 고래들의 매도세도 이미 좀 줄어든 상황이고 그 와중에 이제 전쟁이 유가 이런 걸로 인한 매크로 압박도 심한 상황에서 규제가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게 이제 통과돼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그 직전 새벽 단계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의 변동성은 예측이 될 수 있다라고 보겠지만은 절대로 지금 굉장히 현재도 보통 얘기하는 것들을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있고 알고 보니 더 있더라 이런 측면 관점에서의 큰 폭의 하락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예상하진 않는 게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어떤 자산인가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방향을 가고 있는데 아직은 변동성이나 여러 측면에서는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이제 속성을 가지고 향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측면에서 이더리움은 아예 다른 형태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금은 우리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핵심적으로 봤는데 이제 앞으로 금융 자산들이 더 토큰화되고 RW의 실물 자산들이 돌아가고 스테이블 코인 형태가 발행돼서 유통되고 또 우리의 다양한 스테이킹이다, 이자 상품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더리움과 같은 메인넷 혹은 디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탈중앙화 금융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있는 금융 체계 혹은 시스템이나 서비스들을 블록체인화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효율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금융 OS, 운영체제 같은 핵심적인 인프라다라는 관점으로 인지를 하시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 들고 있는 투자자 기준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사실 현금 투자하는 분은 개인 성향이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현금 투자 성향에서 지금은 들어가기 나쁜 시간은 절대 아닐 것 같고 오히려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을 매일 보고 계신 분들이 아니거나 트레이더가 아니거나 막 이너서클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좀 초창기 시장에는 당연히 상승할 여지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분산 투자를 하는 걸 기본적으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라고 하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사는 게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좀 나누어서 이제 꾸준히 적립식처럼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그 비중 속에서 요즘의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들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볼 수 있는 현금적 여유가 있다면 높여보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게 요즘의 가격대이자 전체 사이클의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L2 경쟁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최근 2년 정도 전을 보면 이더리움이 뭐 이제 좋은데 너무 느리다, 비싸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한 2년 전부터 새로운 L2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했고 과잉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더리움을 제외한 수많은 L2들의 유동성이 다 분산되고 어느 하나 승자가 없는 좀 과열 시장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예전에 이더리움과 L2들은 좀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게 실질적인 분위기였었는데 올해 초부터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자 이제는 이더리움은 L2들 다 남 좋은 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차원에서 그럼 L2들을 배척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더리움은 그 원장의 원장 그 인프라의 최종 신뢰를 줄 수 있는 형태의 인프라로 남고 확장성이나 좀 속도 여러 부분에 유저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형태는 조금 더 값싸고 빠를 수 있는 L2들이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호 보완적인 형태의 관계가 만들어진 게 요즘 이더리움과 L2들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L2들이 우후죽순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과 직접적으로 같이 더 긴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L2들이 더 이제 쏟아지는 양상들이 더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될 거고 그때 갔을 때 여전히 그 이더리움과 L2는 어떤 역할이냐라고 보면 이더리움은 대표적인 어떤 공급책이자 어떤 뭐 도매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L2들은 직접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소매점 역할을 더 하는 관점에서 도소매 관계 측면의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거고 앞으로 이제 동반 성장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이더리움과 L2들의 전체 공생 관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멀티체인 구조 속에서 결국 알트코인은 정리된다고 보시나요? 상당히 많은 알트코인들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갈릴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 기관들이 사용하는 것, 어떤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금융자산의 토큰화라던가 결제, 청산 뭐 이런 형태로 금융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쓰일 수 있는 형태의 알트코인들은 계속 더 쓰일 거고 더 좋은 알트코인들이 등장을 해서 시장을 개척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다만 예전의 내러티브로만 남아서 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스토리는 있지만 실질적인 매출이라던가 트랜잭션이나 거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활용성이 낮은 알트코인들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도태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6개월, 1년 사이에 보게 될 모습들입니다. XRP 제도권 편입이 알트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나요? XRP는 작년에 이제 그 SEC 소송으로부터 이제 좀 자유로워질 때까지는 그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XRP는 진짜 2017년, 18년 이때도 계속 XRP는 리플은 우린 기관들이 쓰는 체인이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규제나 여러 방면에 계속 막혀 있다가 요즘 들어서는 이제 XRP 쪽에서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뭐 다양한 뭐 회계 정산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뭐 RLUSD 같은 리플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결제 송금 관련된 서비스들의 라인업을 다 갖추어 놓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가장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편하게 제도권 내에서 쓸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솔루션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리플이 그래도 그걸 뚫고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너머의 시장인 조금 더 디파이 쪽에서 혹은 조금 더 퍼블릭 체인들에서도 더 많은 움직임들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측면에서 기관 도입에 있어서 어떤 신호탄을 줄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XRP 우리가 코인으로 대변된 이제 리플의 행보를 주목해 보는 거는 시장 향후 방향성을 이제 가늠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에서 5년 가장 큰 기회는 어디일까요? 현재 그 지난 10년간 정도는 이제 뭐 개인들 위주의 시장이었었고, 그러면 이제는 시장도 오래됐고 했으니까 이제 이미 성숙 단계로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난 챕터 하나의 10년간의 시장이 이제 끝을 내리고 개인과 투기 혹은 어떤 컨셉의 등장, 스토리로만 완성되던 시장은 끝이 나고 있고,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 메소드 옵션 혹은 대중화라는 측면에서의 시장은 이제 열리고 있고 그 초입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제 아예 제 큰 2장이 시작이 된다, 이 막이 시작이 된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토큰화를 한다라고 하면,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내고 기관들이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테크에서는 미들웨어라고 얘기하는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형태의 기술들, 기존에 우리가 쓰던 인터넷에서 새로운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을 바로 쓰기가 어려운데 그 사이에 접점이 되고 교량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쉬운 연결 서비스들이 무엇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코인들 혹은 어떤 서비스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1년, 3년 사이에 기관의 도입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 늦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지금 시장은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다 해먹던 혹은 왕년에 뭐 굉장히 잘하던 그런 공식들이 굉장히 많이 깨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그 구조나 프레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작되는 그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는 게 요즘 상황입니다. 한국의 크립토 시장 역할은 더 커질까요? 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뭐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거래소들이 글로벌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처럼 한국이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글로벌 좋은 자산이 미국에서 나왔을 때 혹은 유럽에서 나왔을 때 가장 초기의 테스트베드 혹은 얼리 어답터 마켓으로 오히려 강하게 포지션을 잡아갈 분위기가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복잡하게 보지 않더라도 뭐 테슬라라던가 엔비디아, 뭐 펠런티어처럼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많은 투자를 한 미국 테크 자산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더 이른 시기에 한국 투자자들이 접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 있었더라면 더 많은 진출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한국의 굉장히 높은 유동성, 그리고 그 국민들의 전체적인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해도 혹은 그에 대한 어떤 정보력이나 복합적인 요소들을 봤었을 때 한국이 글로벌 자산들의 어떤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고 초기에 그 자산이 증명되는데 할 수 있는 초기 검증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앞으로는 더 큰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나요? 한 문장이라고 보면 대서사의 초입 같은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 10년은 뭐 NFT도 나왔고, 뭐 게임하면 코인 준다, 뭐 아트도 뭐로 만들고, 뭐 게임, 뭐 디파이도 나오고 온갖 컨셉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컨셉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제도나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고 기관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화가 되지 못하고 실험으로 끝났던 게 지난 10년의 시장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규제가 만들어져 있고 제대로 된 대중화 노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형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규모의 변화들이 동시자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환경이고, 그게 이제 막 펼쳐지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서사의 이제 그 서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자자분들이라면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조심조심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뭐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조심하시는데, 이제 오래 투자를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이 시장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 나 예전엔 이렇게 됐어. 라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구조와 공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알던 지식들이 지금도 유효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투자를 많이 하시던 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지금도 적용되는가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이제 검증을 해보시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형태의 트렌드를 더 적극적으로 공부해 가셔야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